서울 강남에 위치한 탄천 하수 처리장. 이곳에서는 하루 96만 톤의 하수가 처리되고 있다. 주로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나온 생활하수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150ppm 이상 될 정도로 오염도가 심하다. 그러나 여러 처리 과정을 거치면 오염된 물은 BOD 10ppm 정도의 깨끗한 물로 정화된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더러운 물이 물고기와 새들이 사는 맑은 물로 바뀔 수 있는 건 자연 속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 덕분이다. 물을 깨끗이 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 바로 미생물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박완철 박사는 자주 산을 오른다. 그는 산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박완철 박사가 찾고 있는 것은 주로 낙엽이 많이 쌓인 곳에 존재한다. 여기도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미생물들이거든요. 살면서 이제 낙엽 자체를 이제 부숙을 시키는 과정이죠. 분해를 시키는. 이제 이런 부엽토가 오래돼 갖고 이제 썩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썩으면 또 흙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제 여기서 토착 미생물들이 여기 이제 생존하고 있을 거니까요. 흙 속에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 박완철 박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부엽토 속에 사는 미생물이다. 산에서 퍼온 흙을 가지고 미생물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한다. 우선 흙을 물로 희석시킨 뒤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을 하나씩 분리한다. 그리고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대량으로 키우는데 이것을 배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양을 통해 찾아낸 미생물 중에 하나가 바실러스다. 박테리아의 일종인 바실러스는 막대기 모양을 한 세균으로 여러 종류가 있다. 그리고 바실러스마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바실러스도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박완철 박사는 바실러스를 이용해 크로드라 부르는 미생물 복합체를 만들었다. 박완철 박사의 실험실에는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그는 실험을 통해서 바실러스가 물을 정화시키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냈다. 실제 하수 처리 시스템에 미생물 복합체를 넣고 하루 정도 지나면 오염된 물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맑아진다. 바실러스가 활동을 하면서 어떤 폭기존 내에서 어떤 생태계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는 오염물을 분해하는 다른 미생물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미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물을 정화하는 데 바실러스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미생물 처리조에 물을 떠 현미경으로 살펴봤다. 그곳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들이지만 그들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눈에 가장 쉽게 띄는 건 로타리아 필로디나. 미생물로 분류되지 않는 후생동물로 우리가 오염물질이라 부르는 유기물을 먹고 살아간다. 종 모양처럼 생긴 카케시움이란 미생물이다. 오염된 물에서 흔히 발견된다. 폐수 속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 바실러스는 다른 미생물보다 몸집이 작아 현미경 배율을 높여야 보인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바실러스는 다른 미생물들이 보다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양분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원철 박사가 만들어낸 미생물 복합체는 현재 한 자동차 연구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폭기조는 폐수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공기를 넣어주는 장치다. 이것에 바실러스균으로 만든 미생물 복합체를 넣으면 원래 폐수 속에 있던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더욱 활발히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연구소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공업용수 500여 톤이 모두 깨끗이 정화돼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 미생물로 정화된 물은 인근 농가의 농업용수로도 쓰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바다를 매립한 지역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런데 연구실에서 물을 끌어쓴 후 농부들은 시름을 덜었다. 항상 흐르는 물이니까는 그걸 뭐 내 맘대로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고 갔다가 이런 물을 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 좀 있어요. 물은 괜찮습니까? 네, 물은 좋아요. 예. 미꾸라지도 살고 붕어도 있고 피레미 같은 게 살고 그러니까는 물은 좋다고 봐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엔 수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늦가을이 되면 푸르렀던 나뭇잎은 제빛을 잃고 말라간다. 그렇게 생명을 다한 나뭇잎이 땅으로 떨어지면 나뭇잎 주변으로 또 다른 생명들이 모여든다. 바로 흙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다. 미생물에 의해 나뭇잎은 분해돼 흙이 되고 식물의 생장을 돕는 양분이 된다. 낙엽을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발견한 건 미생물보다 큰 진드기의 일종이다. 부지런히 나뭇잎을 먹고 있다. 낙엽 주변에는 이들 원생동물 이외에 여러 미생물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 하나가 균사체다. 곰팡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일종의 미생물 덩어리다. 그리고 미생물 중에 가장 작은 박테리아들도 낙엽의 분해자다. 낙엽 속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에 있어서는 미생물이 없으면은 투여되는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미생물은 자연의 분해자만은 아니다. 식물에 있어 미생물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생물과 식물의 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 클로버를 뿌리채 채취했다. 클로버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그 속에 또 다른 미생물의 세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클로버의 뿌리 주위엔 여러 미생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식물의 뿌리 끝에 붙어 사는 질소고정균이다.
공기 중의 질소는 식물의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생물이 공기 중에 떠도는 질소를 붙잡아 클로버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식물이 생장하는데 미생물은 이처럼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대진대학교의 김명훈 교수는 미생물을 이용한 특별한 연구를 하고 있다. 김 교수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미생물은 빛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미생물이다. 전구를 이용해 빛을 비추면 시험관 속의 미생물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 빛을 이용해 살아가는 미생물의 이름은 시아노박테리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로 푸른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번성을 하면서 산소를 부산물로 만들어내게 됐고, 이 부산물로 만들어낸 산소가 다른 호기성 생물체들에게 이용이 되면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져오게 돼서 오늘날 생물체들이 번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현재의 지구가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세균들입니다. (35억 년) 전 지구의 대기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유황, 이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 가득했다.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않던 그때 바닷속에 최초의 생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산소가 없이도 살 수 있는 혐기성 박테리아다. 혐기성 박테리아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황화수소를 먹으며 살았다. 그로부터 10억 년의 세월이 지난 뒤 물속엔 지구 환경을 변화시킬 중요한 미생물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시아노박테리아다.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산소를 만들어냈다.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현재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발생시킨다는 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아노박테리아를 대량으로 배양한다. 그리고 시험관을 이용해 시아노박테리아가 배출한 기체를 모은다. 불이 꺼진 이쑤시개를 시험관에 넣자마자 바로 불꽃이 살아났다. 시험관 속에 산소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광합성 미생물의 시아노박테리아의 능력은 동일한 부피로 환산을 했을 때 식물체에 비해서 약 20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이용을 한다면은 공기 정화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훈 교수는 산소를 발생시키는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해 환경 친화적인 공기 정화기를 만들 계획이다. 미생물은 대기 오염을 정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을 살리는 데 미생물의 활용 가치는 다양하다. 석유화학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전남 광양만. 이곳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연구팀이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미생물 연구팀. 이들은 광양만 일대의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해 1년에 4차례 바닷속 흙을 채취한다.
바다로 들어온 오염물질은 바닥에 가라앉게 된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퇴적토를 채취해 조사하는 것이다. 채취한 흙은 오염물질과 미생물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냉동고에 보관한다. 육상에서 기원된 오염물들은 대부분 해양에 들어오면 입자와 결합을 해서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퇴적토에 축적이 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PAH, 방향적 탄화수소라고 하지요. 방향적 탄화수소의 오염 현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방향적 탄화수소가 해양 퇴적토에서 얼마나 잘 분해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석유 화학 공장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 일대에서 많이 유출되는 오염물질은 PAH다. PAH, 즉 다반 방향적 탄화수소는 여러 개의 탄소와 수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화합물로 환경 호르몬 물질로 분류된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PAH는 호흡을 통해 생명체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고기의 몸속에 PAH가 축적되면 간에 종양이 생긴다. 또한 PAH는 물고기의 난소에 들어가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설령 물고기가 알을 낳더라도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파괴돼 기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무서운 오염물질인 PAH는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광양만에서 채취한 흙을 가지고 PAH 수치를 조사해봤다. 실험 결과 광양만 일대의 PAH 수치는 위협적이다. 이 그래프는 각 지역별 PAH 오염들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오른쪽에 높은 수치를 나타낸 지역이 광양만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광양만에서 채취한 흙을 이용해 또 다른 연구를 하고 있다. 흙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러 실험을 통해 해양연구소에서는 PAH 물질이 있는 곳에 특별히 많이 모여 사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US 6-1이라 이름 붙여진 PAH 분해 미생물이다. 작은 크기의 PAH 분해 미생물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야 한다. 전자현미경은 전자빔을 이용해 아주 작은 생명체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현미경을 통해 본 PAH 분해 미생물은 짧은 막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미생물은 어떻게 PAH를 분해하는 것일까? 이 미생물은 육각형의 PAH 고리를 끊어 분해시킨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발견된 것은 세계에서 7번째다. 지구 생태계의 치명적인 PAH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것이다. 만분의 성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벤조아 파이렌을 분해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 10ppm 농도일 경우 7일 안에 거의 90% 이상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해양연구원 미생물연구팀이 바다를 살리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미생물이 또 한 가지 있다. 실험실에서 키우고 있는 건 적조생물이다. 매년 여름 해안가에 나타나 큰 피해를 주는 바로 그 적조생물이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코크로디니움 폴리크리코이데스. 수온이 23도 이상일 때 폭발적으로 증식한다. 지난 여름 우리 바다를 검붉은 죽음의 바다로 만든 대표적인 적조 생물이 바로 코크로디니움이었다. 코크로디니움은 물고기의 아가미에부터 호흡을 방해한다. 적조가 발생할 때마다 바닷속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건 이 때문이다. 적조는 매년 여름이면 피할 수 없는 바다의 재앙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이러한 적조 미생물을 분해하는 유용한 미생물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찾아낸 것이다. 바로 코르디모나스 코리안시스라 이름 붙여진 토종 미생물이다. 이 적조 분해 미생물을 코크로디니움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봤다. 적조 분해 미생물을 넣고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적조 분해 미생물이 코크로디니움 몸 안에 들어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코크로디니움이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조 분해 미생물이 양분을 얻기 위해 코크로디니움을 분해시키는 것이다. 이 적조 분해 미생물은 우리나라의 연안에서 발견된 토종 미생물이다. 연구가 더 진행되면 적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현장에 적용하는 실험까지는 실시하지 못하였고 향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적조살상 미생물의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적조살상 효소를 고정화시킴으로써 가두리 양식장과 같은 피해가 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적조로부터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붉은 적조의 바다를 살려낼 수 있는 작은 생명의 힘. 세계는 벌써부터 다양한 해양 미생물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해양과학기술센터. 이것은 일본 해양과학연구의 메카다. 해양과학기술센터에는 깊은 바닷속을 탐사할 수 있는 심해 잠수정이 있다. 신카이 6500은 바닷속 65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유인 잠수정이다.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에서는 이 잠수정을 이용해 깊은 바닷속에 사는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오키나와 인근 바다의 시메 열수구 지역. 수심 1400m에 존재하는 이 열수구에서는 검은 유독 가스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온다. 열수구에서 분출되는 가스의 온도는 무려 380도. 더욱이 압력까지 높아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데 이곳에도 조개나 새우 같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연구자들은 심해 열수구 지역에도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건 미생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에서는 이곳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채취하고 그 특성을 알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海底熱水鉱とか、そういう非常に暑い環境ですねというのは非常に生命活動を支える上で必要なエネルギーがあるわけです。でそういったところには例えば、水素を酸化したり硫黄を酸化したりして生きるような微生物がいます。直接飼料を採取してさまざまな培養条件で培養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ような無機成分を食べて生きるような非常に極限的な微生物というのを多数分離しています。例えばヒ素とかセレンとか、そのような環境に対して非常に有害な金属というものを還元して、無毒化する機能を持っているものもいます。もちろん一部の菌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ものというのはおそらくはその環境浄化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ものに非常に有用であろうとそのように思われますね。심해 미생물을 연구하는 데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기술은 심해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이다. 심해라는 특수한 환경에 살던 미생물을 실험실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심해 미생물 배양 시스템은 심해 열수구와 똑같은 온도와 압력을 유지시켜준다. 이 연구소에서 자란 미지의 심해 미생물들이 환경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で顕微鏡を除いた場合に非常にたくさんの菌が見えます。でもその中から普通のことをやってると 1% の菌が培養できるかどうかぐらいです。それ以上のものをもし培養しようとしたらいろいろ違うことをやらなきゃいけない。例えば温度を変える、圧力を変える、培地を変える、そういった常に新しい工夫をしていかないと決まったものしか取れてこないと。ですからどんどん新しいアイデアというか発想、そういったものを変えていくところが結構大変です。それで、これが高気層が大きいタイプのものです。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는 일반 가정집에 흔히 설치되어 있는 청아조 모형이 만들어져 있다. 미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청아조 안에는 작은 원통 모양의 물체가 들어있는데 바로 미생물 부착제다. 폐수 속에서 오염물질을 먹고 사는 미생물들이 이 부착제에 붙어 안정되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木を見ていただければわかるんですが、こう攪拌されると材料同士がこうぶつかり合ってますね。でぶつかり合ったところに、微生物はなかなかくっつかないです。ですから中を空洞にすることにしますと直接ぶつかることがないわけですね。だから特にこの真ん中の穴の開いた部分には非常に微生物が住みやすくなります。でしかも微生物の餌となるのが排水の中の成分ですから、そういう成分もちゃんと行き渡るということで、こういう材料が非常に有効ではないかと。 뿐만 아니라 정화조 속의 온도까지도 세심히 점검한다. 생활하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 온도가 각기 다르다. 온도는 미생물의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 例えば有機物を分解したりだとかアンモニアを硝酸に変えたりするその速度が違ってきますから、温度によって。ですから温度が低くなると一般的にその速度は下がりますので。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온도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화조로 흘러드는 물의 양이다. 물의 양에 따라 미생물의 활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활하수 처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규슈 지방의 야나가와시, 아다만 이 도시엔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다. 바로 마을을 관통하는 아름다운 수로다. 옛날엔
마을 사람들이 이용했던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물자를 운반했던 길이었지만 지금 이 수로는 야나가와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 그러나 야나가와시의 수로는 한때 심하게 오염된 적도 있다. 수로 주변에 일반 가정집이 들어서 있어 생활 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맑은 물 속에 여러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깨끗한 수로로 바뀌었다. 과연 수로의 물을 맑게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수로 옆에 위치한 한 가정집을 찾았다. 취재진은 집주인의 안내를 받아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선 세제 대신 미생물을 배양한 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물을 미생물 활성액이라 부른다. 설거지뿐만 아니라 변기나 욕실 청소를 할 때도 이용하고 있다. 야나가와시의 사람들이 강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미생물이다. 柳川の川下りが観光名物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それでやっぱ知り合いの方からあるところでお会いして、柳川の川下りは水が汚い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てね。でやっぱ柳川に住んでてやっぱ外部からそういうことを言われるということは、お前がなんかせんとでけんよっていうことを言われたような気がするということで取り組みました。 마을 곳곳엔 미생물 활성액을 담아놓은 통이 있었다. 주민들 누구나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川ね、やっぱちょっと水はやっぱきれいになるね。うちすぐ裏が川なんですよ。下水なんかがほらほとんどお風呂場の下水とか炊事場の下水に流すでしょ。だから水はきれいになってる。今後もちょっと使う予定ですか？はい、ずっと使います。はい。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미생물 활성액을 수로에 뿌리기도 한다. 물론 야나가와시에도 하수 처리장이 있다. 여기에 미생물 활성액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야나가와 사람들은 미생물 활성액이 수로를 더욱 깨끗하게 한다고 믿고 있다. 水は流れて、流れたところに酸素が溶け込んで、そしてそこの中の微生物がだいたいきれいにしてくれるという仕組みが水の循環の中で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こも少しずつ流れてます。それでそこにいい菌をいっぱい入れることで、その循環の中の仕組みをきちんとしてあげればヘドロが少しずつ少なくな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と。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생활 속의 환경 실천. 아직 시험 단계이긴 하지만 환경을 살리는 데 미생물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미생물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생물자원센터. 이곳에는 다양한 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미생물 유전자 은행이 있다. 미생물 유전자 은행은 미생물 연구를 하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에게 미생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6천여 종의 미생물을 보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새로운 미생물들에 대한 보고를 몇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단순히 신속 신종이라는 의미보다는
환경에 유해한 어떤 물질들을 분해하거나 또는 그거를 다른 무해한 물질들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전자 은행에 보관 중인 미생물 중에는 환경을 살리는 특별한 미생물이 있다. 한국산 무당거미의 위장에서 발견된 아라니콜라 프로데올리쿠스. 이 미생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효소 때문이다. 이 미생물 효소는 단백질을 아주 빠른 시간에 분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험 접시에 우유를 부어 응고시킨 뒤 작은 흡수제 2개를 올려놓고 농도를 달리한 미생물 효소를 떨어뜨려 보았다. 갈색을 띠는 것이 미생물 효소의 농도가 진한 것이다. (20여 분이) 지난 뒤 흡수제를 걷어내자 접시에 굳어있던 우유 단백질이 분해됐다. 미생물 효소의 농도를 짙게 한 왼쪽의 단백질이 더욱 말끔하게 분해됐다. 자연 상태에서 거미 자체가 그 자연 상태에서 생존하는 방식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원래 거미란 것은 살아있는 먹이만을 먹는데 거미가 살아있는 먹이를 섭취할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 마취 독약과 소화액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그 먹이는 소화가 되고 거미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러한 그 분비되는 소화물질 이외에 거미 몸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저희가 착안을 했고 연구를 한 결과 이와 같은 그 기능을 가진 미생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산 무당거미의 위장 속에는 먹이를 분해시켜 소화 활동을 돕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 이 미생물은 먹잇감을 짧은 시간에 소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분해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효소가 모든 단백질을 분해하는 건 아니다. 미생물 효소 속의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단백질의 염기 서열과 일치할 때만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이다. 이 효소의 발견은 생명공학 분야의 큰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부산의 한 피혁 공장. 이 공장은 무당거미 미생물 효소를 가죽 가공에 이용하고 있다. 가죽 제품을 만들 때는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이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주로 이용했다. 그런데 미생물 효소를 이용하면 가죽이 훨씬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화학약품으로 인한 오염도 줄일 수 있다. 지금 현재 실험하고 있는 미생물은 우리 가죽 쪽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처리하면은 환경적인 요소와 품질질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그 다량의 폐수가 발생되는 요소를 효소로 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가죽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통기성 이런 어떤 감촉 이런 것에서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당거미에서 성과를 본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 연구의 폭을 넓혀 다른 곤충도 연구하고 있다. 곤충과 공생하며 살고 있는 미생물 중에 환경을 살리는 또 다른 미생물이 존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미생물은 식물과 곤충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동식물은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한 결과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다. 그 진화의 근원을 찾아 생명의 나무를 그려보면 그 뿌리에는 미생물이 있다. 미생물 중에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은 식물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엽록체가 되었다. 동물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 이는 미생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만들어진 것으로 과학자들은 믿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미생물인 것이다. 미생물은 지구 위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도 무수히 많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갯벌에 주목하고 있다. 생태계에서 갯벌은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는 생명의 보고다. 연구팀이 갯벌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이다. 갯벌이 특히 우리 자연계 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실제 어떤 미생물들이 하고 있는지 아직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갯벌에서 채취한 흙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일까? 서울대학교 분자미생물학 연구센터. 이곳에서는 최근에 알려진 기술인 유전자 증폭 기술을 이용해 미생물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갯벌의 흙에서 미생물 전체를 추출해낸다. 그리고 전체 미생물의 유전자를 증폭시킨 뒤 미생물 종류별로 유전자를 분리해낸다. 즉, 유전자 종류를 분석하면 얼마나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갯벌에서 바로 미생물의 DNA를 추출하고 그 미생물의 DNA로부터 우리가 특정 유전자들을 증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을 골라낸 다음에 그런 유전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미생물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갯벌에서 찾아낸 다양한 미생물을 형광현미경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형광현미경은 미생물의 형광물질을 입혀 미생물의 종류마다 각기 다른 색을 띠게 한다. 형광현미경을 통해 보다 쉽게 다양한 미생물을 확인할 수 있다. 갯벌에서 채취한 작은 양의 흙 속에도 아주 많은 미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들이 갯벌을 지키는 힘이다. 갯벌에 엄청난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바가 없는 그런 새로운 미생물들입니다. 이런 미생물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들이 결국 우리의 갯벌이 이런 정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돼야 될 문제는 이 미생물, 자연계에 있는 미생물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연구를 해야지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응용 기술들이 결국은 나중에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밝혀진 미생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극히 일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미생물은 활발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낙엽을 분해하기도 하고 깨끗한 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더러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도 한다. 환경을 살리는 아주 작은 생명체 미생물. 그들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다.